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람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올해 상반기쯤에는 이 부동산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았었고 요즘 들어서는 조금 줄어든 모양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심리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바라보기는 하고요. 정말 최근 들어서 갑자기 좀 늘어난 느낌이 드는데 이 상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질문들이 대체로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상담 비용이 좀 큰 비용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뭐 하면 좋을까요 아닐까요 이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. 실제로 행동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뭐 가족분들이랑 오셔서 같이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질문들에서 정말 공통적으로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질문들이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. 네. 아니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고 분명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를 건데 어떻게 이 질문들이 똑같을 수 있느냐.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성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흔히 나오는 아파트들 있죠. 뭐 버머 센트럴 푸르지오부터 시작해서 버머 에일리넷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요런 금액대까지 조금 힘들다라고 했을 때 이 준신축 3종 세트가 있죠. 수성 롯데게스트 퍼스트, 버머 이편한, 그리고 버머숲 화성파크 드림까지. 정말로 오시는 분들 다 똑같이 물어봅니다. 그리고 비수성구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뭐 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입주장인 것들이 거의 안 남아 있다 보니까 뭐 대신 센트럴 잘 사면 어떨까요? 요거는 정말 거의 100% 확률로 한 번씩은 다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월베 알파크 2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흔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의 특징이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. 올해 초반부터 이제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이 좀 올라간 경향이 있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 분들이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. 나도 관심 있었던 곳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는 게 맞을까 아닐까 고민이 됐던 거죠. 근데 더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기다려보자. 근데 이제 호가들은 올라가 있고 실거래가도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와서 잡기에는 정말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. 그리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좋은 아파트들이 확실한 거죠.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가 나타났던 거니까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 아파트들이 가격이 안 올랐으면 정말로 관심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.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확신을 가지는 게 참 힘듭니다. 정말 많은 경우가 그리고 나의 뚜렷한 주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받쳐줘야지만 이 불안한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정도 레벨에 있는 분들이 사실 뭐 많지는 않을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 분들은 뭐 사실 내 집 정도를 구하는 수준에서 경험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기가 참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. 그러면 방금 언급한 아파트들이 가격이 안 올랐다면 정말 살 수 있었을까? 못 사죠. 예를 들어서 그런 아파트들이 다시 한 번 더 올해 초에 가격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면 정말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대부분의 생각은 상담을 할 때도 바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. 지금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욕심이 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?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올랐으니까 좋은 물건이라는 확실함이 생기게 되고 이게 혹시 안 좋은 거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들이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좋은 아파트가 맞았구나 라는 식의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한 차례 올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도 내에서는 이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소폭 하락하는 형태를 좀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미 올라간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지금은 좋은 가격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각자 상황에 맞는 것들을 새롭게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물론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라면 좋은 입지에 그냥 아파트를 사주는 게 가장 맞는 관점이다라고 하지만은 어차피 아파트들 많거든요. 여전히 싼 것들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거고요.
자,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우리가 또 새롭게 더 공부해 볼 만한 것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. 그럼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입주장인 아파트들이 거의 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. 그럼 기껏해야 이제 만촌역 주변에 이제 두 아파트들이 이제 프리미엄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신축급 아파트들이었었는데 당연히 이제 범어역 가까운 신축급 아파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나아가면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준신축급 역시 가격이 많이 올랐죠. 그렇다면 구축을 노리기보다는 수성구를 바라보는 분들은 재건축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부터는 좀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근데 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수성구를 바라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구축이라도 그러면 사야 되는 건데 사실 구축을 사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저는 딱 한 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바로 경매나 공매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아무리 그런 것들이 가격 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올라가는 폭들이 앞으로는 좀 더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차익을 좀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구축 아파트를 살 때는 항상 그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는 게 맞다.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투자라는 건요. 뭐 재건축을 투자해야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걸 결정한 게 아니고요. 무엇이든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리 공부를 좀 해 나가는 식으로 행동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. 왜? 결정은 어려우니까 당장 내일 집 살 수 없는 거잖아요. 누구나.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재건축에 대한 공부라든지 경매에 대한 공부들을 미리 잘 채워 놓으신다면 뭐 내년에는 노려본다든지 혹은 그 이후를 노려본다는 식으로 이제 행동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비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입주장인 것들이 있습니다. 지금 대구 안에서 뭐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이 입주장 아파트들인 거고 뭐 동구의 대장급 아파트들이라든지 뭐 태평로의 신축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런 입주장이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게 이제 그 일대에서 어쨌든 제일 좋은 아파트들이 될 거니까 가격적 합리성까지 있다라면 아직까지는 가장 메리트 있는 대상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심으로 살려고 고민하는 것들은 흔히 누구나 좋다라고 하는 물건들인 거고 그런 것들은 이미 가격이 상승했는 경향이 있는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다. 이런 게 좀 보입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조금은 내려둬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공부를 좀 더 이어나가야 된다. 입지에 대한 공부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서열들 이런 것들 이제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제가 그런 영상들을 매일 찍곤 하지만은 사실 뭐 교육 오시는 분들이나 상담 오시는 분들이나 정말 하나같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유튜브 매일 보는데 확실히 다르네요.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거든요. 확실히 이제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 꼭 저한테 안 배우더라도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경험이 없고 지식이 좀 없는 상태에서 하는 판단들이 뭐 쉽게 말해 냉정하게 말해서 좋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뭐 흔히 있는 뭐 유튜버라든지 카페 뭐 이런 거에다가 질문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. 주변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 좀 찾아가서 물어보는 식으로 행동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튼 흔히 하는 실수 그리고 흔히 하는 질문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